서양사상 첫 번째 부분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3번이고요. 지금 생산자 계층, 방위자 계층, 통치자 계층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플라톤이네요.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선지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선지는 바로 디귿 선지입니다.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의 이데아이죠. 그런데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우리가 봤었죠? 처음에는 자질이 있는 자가 15세에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다음 그 자질을 가지고 잘 훈련된 자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해서 통과했을 때도 바로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50세에 통치자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높은 지적 능력 그리고 선택된 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자질이 있어야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만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높은 지적 훈련이 된 자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지를 물어볼게요.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라는 선지가 나오면 O일까요? X일까요? 누구나 참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실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참된 실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데아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요거는 누가 더 잘 기억하고 누가 더 잘 이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를 보고 참된 실제가 이데아로 표현되는 걸 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참된 실제라는 말은 이데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 누구나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위에서는 선의 이데아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가에서는 X였는데 누구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바로 O입니다. 지금 말한 참된 실제는 이데아 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필기할 때 상기설 부분에서 우리가 원래 이데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잊었기 때문에 육체의 이 영혼이 갇히면서 잊었기 때문에 다시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데아 일반적인 이데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77쪽의 7번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적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용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었겠는데 우리가 중용이라고 할 때 악덕과 악덕 사이에 있는 덕을 바로 중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무절제한 분노, 분노심을 엄청 많이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분노심이 하나도 없는 것, 냉담한 자의 악덕 사이에 있는 적절한 분노는 우리가 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OX? 바로 O입니다. 이 적절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당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요 적절한 분노도 중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노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시기 같은 건데,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유 없는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을 보고 다른 사람의 행복감을 보고 화가 나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 부정적 감정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
악덕과 악덕 사이에 뭐 적절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분노라는 말의 어감이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 중용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8번 문제인데요.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우리가 필기할 때 목적이라고 하는 거 배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행복이 가장 큰 목적이고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지성이 최고이며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알 대상들 최고이므로 인간의 고유한 덕에 이르는 최고의 활동은 곧 관조적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모두에게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운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운동성이 있으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 빨리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고 인간의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능,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디귿선지, 덕은 인간만이 지닌 이성을 잘 발휘한 상태다.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이 지닌 이성을 달리 얘기하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한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성취한 상태를 바로 덕이라고 한다. 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필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 80쪽의 6번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보니까 옳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선하게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실천을 중요시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지.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었는데 1번부터 기억부터 봅시다. 무지는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지는 악행의 원인이다. 맞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러니까 무지하지 않은데도 의지박약,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야기한 점이 소크라테스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지는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의 지도를 따를 때 덕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성적인 부분을 잘 훈련시키면 지적인 덕이 완성이 되고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감정과 욕구를 컨트롤하는 부분을 이성이 잘 훈련시키면 품성적 덕이 완성된다고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의 지도를 따를 때 다시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의 지도를 따를 때 품성적 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을선지야. 리을선지 한번 봅시다. 옳은 행위를 반복해서 형성한 품성의 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알아야겠지. 최고의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필기에 쓴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탁월성 대신에 이성이라는 말도 썼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성적 덕은 비이성적인 부분을 덕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면 최고의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니까 요 품성적 덕보다는 지적인 덕에 가까운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 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관조적 활동이라고 했어. 관조적 활동은 얘들아, 뭐 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맞아? 품성적 덕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 실천하는 거지. 실천하는 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어떤 환경이 있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관조적 활동은 언제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외적 조건도 필요 없고 나 혼자서 오로지 이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이 관조적 활동,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이성의 탁월성, 나의 이성이 특히 철학적 지혜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만족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선지 같은 경우에는 오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공부해서 우리 에피크로스랑 스토아 학파 나오는 부분 문제풀이 하겠습니다.